안녕하십니까. 예, 귀한 시간들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연수 타이틀이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에 대응하는 3억 방안 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최종 우리가 오늘 모여서 생각하는 목표이긴 하겠지만, 그 이전에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코로나19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우리 현대 문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그 배경, 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우리 이 현대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가 하는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술적이고 뭐라고 할까요? 지금 당장 무슨 코로나19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좀 따져보면서 근원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는 기후위기 시대 생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적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오히려 또 하나의 타이틀을 붙인다면 어머니 지구라는 타이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주에는 여러분들이 제주 사람들은 다 잘 아시는 설문대 할망이라는 신화가 있죠. 설문대 할망이 제주를 만든 할머니 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문대 할망에 관한 이야기를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태초에 탐나에는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센 설문대 할망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누워서 자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앉아 방귀를 뀌었더니 천지가 창조되기 시작했다. 불꽃 섬은 굉음을 내며 요동을 치고 불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할머니는 바닷물과 흙을 삽으로 퍼서 불을 끄고 치마폭에 흙을 담아 날라 부지런히 한라산을 만들었다. 한 치마폭의 흙으로 한라산을 이루고 치맛자락 터진 구멍으로 흘러내린 흙들이 모여서 오름들이 생겼다. 또 할망이 싸는 오줌발에 성산포 땅이 뜯겨나가 소섬이 되었다고 한다. 이게 아마 일출봉 얘기겠죠. 할머니는 몸속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풍요로웠다. 탐나 백성들은 할머니의 부드러운 살 위에 밭을 갈았다. 할머니의 털은 풀과 나무가 되고 할머니가 싸는 힘찬 오줌 줄기로부터 온갖 해초와 문어, 전복, 소라 물고기들이 나와 바다를 풍성하게 하였다. 그때부터 물질하는 좀녀가 생겨났다. 이런 좀 현대 우리가 듣기에는 좀 그야말로 웃음이 솟아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신화에서 제주인들은 자신들이 몸부쳐 살아온 제주의 대지를 할머니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대지는 제주인들이 생명을 이어온 나날을 두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베풀어 준 할머니.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바다와 그 바다 속의 온갖 해산물들도 모두 그 할머니, 어머니가 자녀를 먹여 살리는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제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그 대륙에서도 고대로부터 어디에서나 대지를 우리들이 발붙여 이렇게 사는 이 대지를 자신을 품어주는 어머니로 느끼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그 푸근함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유럽 대륙에서 건너온 백인들이 그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에게, 인디언들에게 너희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원시적인 수렵 생활을 이제 그만하고 우리 백인들과 같이 자연을 개발해서 계획적인 농사를 짓고 그냥 해마다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발전을 해봐라. 그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 인디언 어느 추장이 이렇게 답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은 나더러 땅을 갈아엎으라고 한다. 나더러 칼을 들고 내 어머니의 가슴을 파헤치란 말인가? 그렇게 하면 내가 죽었을 때 대지는 자신의 가슴에 나를 맞아들여 편안히 쉴 수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은 나더러 돌들을 파내라고 한다. 나더러 어머니의 살갗 속에 있는 뼈들을 파내란 말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죽었을 때 나는 어머니의 몸속으로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없을 것이다. 당신들은 나더러 풀을 자르고 건초를 만들어 내다 팔라고 한다. 그래서 얼굴 흰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자른단 말인가? 북미주의 원주민들 중에 그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로코이 부족, 그 6개 부족이 그 연맹을 맺어서 하나의 그 단체를 이루었는데 그 6개 부족들이 함께 모여서 공식 행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바치는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디언 아이들이 아침마다 그 드린 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거기에 아마 유인물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모든 선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어머니 대지에게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어머니 대지를 에워싸고 있는 깊고 푸른 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맨발에 부드러운 감촉을 주고 어머니 대지의 얼굴에 아름다움을 가져다주는 초록색 풀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고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머니 대지로부터 나오는 모든 곡식들에 감사드립니다. 이 인디언들의 기도문 참 그 곰곰이 한 구절씩 들어보면 참 감동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도문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라우다토시 찬미받으소서 회칙 서두에서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노래를 이렇게 인용하신 것을 상기했습니다.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누이며 어머니인 대지로 찬미 받으소서.
저희를 돌보며 지켜주는 대지는 온갖 과일과 색색의 꽃과 풀들을 자라게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 공동의 집 지구가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고 프란치스코 교종이 표현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보프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우리 천연 물질들을 내포한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저장고가 아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구는 여러 천연 물질들을 내포한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저장 창고가 아니다. 지구는 극도로 역동적이고 복잡한 유기체로서 그 자체의 고유한 정체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다. 지구는 이제 깊은 차원에서 우리를 낳고 기르는 위대한 어머니로 인식될 수 있다. 지구는 안데스 문화에 나오는 이 레오나르도 보프가 라틴 아메리카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권을 배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안데스 문화에 나오는 위대하고 풍부한 파차마마, 위대한 어머니, The Great Mother라는 그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혹은 그리스 신화와 현대 우주론에서 말하는 가이아, 살아있는 초유기체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냥 지구가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다양한 물질들이 혼합되어서 그냥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물, 무생물, 동물, 식물 그 하나하나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33년 전 1987년에 유엔은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도 말합니다. 이 보고서는 가난과 생태계의 훼손이라는 두 현상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상관관계 속에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극도의 가난이라는 것은 오염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발전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극심한 가난을 우리가 줄일 수 있고, 가난이 줄어드는 만큼 오염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생태계가 개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적의 생태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을 해야 한다. 이게 이 보고서의, 유엔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거기서 소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는 지금부터 33년 전이니까 한참 전의 보고서이지만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보고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난과 환경 훼손을 유발하는 실제적 구체적인 원인들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발전, 즉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면서 사람과 자연의 자원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발전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극심한 가난으로 몰고 갔고 생태계를 훼손했습니다. 발전이 생태계를 훼손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북미의 자본주의 체제는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식민지를 확보하고 그곳에서 최저의 수가로 농산물이나 자연자원을 사들이고 최저의 임금으로 원주민 노동력을 동원해서 최저의 경비로 생산하고 그것을 다시 되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 온 부의 축적의 기본 구도입니다. 근데 아마존에서는 지금도 이제 유럽이나 미주 본토에서는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남미 대륙 아마존 같은 데서는 지금도 각종 광물을 캐내기 위해서 광산을 개발하면서 그 주변 숲을 파괴하고 광산에서 금을 채굴해서 금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의 하천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고 또 그런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력이 필요하니까 전력을 도시에서 이렇게 끌어다 가져가려면 그것도 또 돈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공사가 필요하니까 그 밀림 속에 이렇게 열대우림 속에 수력 발전 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댐을 건설하려면 또 거기에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목을 잘라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그 아마존의 생태계가 정말 엄청난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교종께서 아마존 시노드라고 해서 이 전 세계 그 모든 교구 대표들, 주교회의 대표들을 모아서 이 아마존이 아마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우리 모두가 같이 걱정하고 같이 대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이게 중요한 문제다 하고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이 UN 33년 전에 유엔에서 개발해낸 이 개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거짓 이론이다. 오늘날은 모든 석학들이 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윤 창출을 최고 목표로 삼는 자본주의는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무한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발전에 필요한 자연 자원을 제한 없이 개발하고 수탈하는 과정에서 자연계와 생태계에 어떤 변화와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과 대책은 없이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개발합니다. 인간이 발전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존재들을 무한정으로 도구화하고 수탈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자연의 다른 존재들 곁에서 그 존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위에 있다고 여기면서 오늘날까지 자연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수탈해 왔습니다. 인간들의 이런 오만 때문에 오늘날 사실 이 코비드-19가 발생했습니다. 인간들은 우주와 지구가 그들의 창조성이나 그들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우주가 태어날 때 거기 있지 않았고 시간의 화살을 쏘지도 않았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진화 과정 속에 계속해서 요동해 왔고 우주적 본성의 일부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시원의 에너지들을 간직하는데 인간은 그런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뒤에, 한참 뒤에 온 존재들로서 어마어마한 창조의 연회에 가장 마지막에 도착하였습니다. 인간들보다 먼저 존재한 우주와 지구는 결코 인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구에 그리고 우주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인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우주 시계 137억 년이라는 그 우주의 나이를 태양력 규모에 이렇게 축소시켜서 맞춰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1년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1월 1일에 1년의 1월 1일에 빅뱅이 발생했다. 우주의 처음에 그 큰 폭발이 1월 1일에 발생했다고 치면 5월 1일에 은하계가 형성되었고 9월 25일에 생명이 태어났다. 9월 9일에 태양계가 출현하였고 9월 14일에 지구가 형성되었고 9월 25일에 생명이 태어났다. 인간 존재의 조상인 최초의 호미니드들이 나타난 것이 12월 30일이었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들이 나타난 것이 12월 31일이었다. 12월 31일 마지막 10초 동안 호모사피엔스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우리는 바로 그들에게서 유래한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1년 가운데 마지막 날 12월 31일 23시 59분 56초에 발생했다. 현대 세계는 한 해의 마지막 1분 가운데 58초에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자정 1초 전 마지막 순간에 있다. 137억 년을 1년으로 줄여서 본다면 이렇다는 비유입니다. 그 마지막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그 마지막 그러니까 10초 동안에 호모사피엔스가 등장을 했고 마지막 그 몇 초 사이에 나타난 인간들이 마지막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어머니 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절단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칼 세이건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의 오만과 무지가 얼마나 도를 지나쳐 용서받을 수 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지 상상하게 해주는 비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창세기의 말씀을 오랫동안 잘못 해석하고 인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시행착오를 범해 왔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히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여기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인간의
다른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를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찬미 받으소서 67항에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그 앞부분에 1장 1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여러 구절을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차례로 빚어내실 때마다 보시니 좋았다 하는 그 피조물에 대한 긍정과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닮은 존재로 창조된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내리신 그 축복은 그 앞부분에 창조된 모든 그 피조물들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다고 선언하신 그 피조물, 그 하느님의 긍정과 축복을 계승하고 보존하라는 초대이고 명령이지, 우리 멋대로 그 피조물들을 이렇게 얼마든지 짓밟으라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인간들이 세상이라는 정원을 일구고 돌보아야 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일구다는 말은 밭을 경작하고 갈거나 밭일을 한다는 뜻이고, 돌보다는 말은 보살피고 보호하며 감독하고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찬미 받으소서 67항에 나오는 말씀. 창세기의 원뜻이 이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창세기를 너무나 그냥 그 글자만 읽었습니다. 글자만 읽었어요. 그 맥락과 그 속에 담긴 하느님의 계시의 깊은 뜻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에 유럽인들은 소위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바다를 항해하고, 그러면서 하느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미지의 땅을 정복하고 토착 원주민들을 종속시키고 그들의 문화를 황폐화시키면서 새로운 제국주의적 문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대로 그들의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었죠. 어디를 가든지 가서 다 정복하고 차지하고 자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교회 수장인 교황 니콜라오 6세 1447년부터 55년까지 그 교황 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께서 로마누스 본티펙스 로마의 대사제라는 타이틀의 그 칙서를 발표를 하셨는데, 그 칙서에서 포르투갈 임금에게, 포르투갈의 군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그 말씀을 하면서 이 포르투갈 임금들이 나가서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 권한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니콜라오 6세의 말씀인데, 이 우리는이라는 것은 옛날에 라틴말 표현에서 교종께서 자기 나라라는 표현을 우리라고 복수로 썼습니다. 우리는 각 상황과 전체 상황이 드러내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라센인들과 이방인들과 다른 그리스도의 적들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침략하고 정복하고 전쟁하고 패배시키고 복종시킬 수 있도록
완전하고 자유로운 권한을 부여한다. 그들의 왕국들과 공작령들과 제후령들,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것들과 재산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소유하는 부동산과 동산 일체를 차지하고 그들의 사람들을 영원히 노예로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그들 자신과 그들의 후계자들을 위하여 처분하고 그것들을 그들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또한 그들의 후계자들과 왕국들과 공장령들과 제후령들과 그들이 지배하는 것과 소유하는 것과 재산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소유하고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 권력을 부여받은 알퐁소 왕은 권리에 의하여 알퐁소 왕과 그의 후계자들에게 속해 있는 섬들과 땅들과 항구들과 바다들을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소유한다. 이 교황칙서의 내용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는 기가 막힌데 그 시대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성 베드로의 후계자가 정말 황제와 같은 권위와 어조로 세상의 군주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런 칙서를 발표를 하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교황님들은 그야말로 황자가 잘 들어맞을 만큼 세계를 가장 꼭대기에서 다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황이라는 단어를 길을 쓰고 안 씁니다. 옛날 이런 역사를 알면 도저히 우리가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콜럼버스로 시작된 포르투갈 스페인 제국의 신대륙 발견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침략하고 정복해 나갔습니다. 후대 북미주의 한 인디언 추장은 백인들의 도래를 이렇게 토로하였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한때 우리의 조상들이 이 큰 섬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 이 큰 섬이라는 건 아메리카 대륙을 말하는. 그들이 세워놓은 인디언 천막이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위대한 정령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정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위대한 정령은 얼굴 붉은 사람들이 사용하라고, 얼굴 붉은 사람들은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말합니다. 얼굴 붉은 사람들이 사용하라고 이 대륙을 만들었으며 들판 가득히 들소와 사슴 등 온갖 동물을 뿌려 놓았다. 곰과 미버를 보내 우리가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을 수 있게 하고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땅에서는 옥수수가 자라게 했다. 위대한 정령이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의 얼굴 붉은 자식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냥터를 놓고 조금이라도 다툼이 생기면 우리는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힘겨운 날들이 찾아왔다. 당신의 조상들이 이 백인들을 말합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큰 물을 건너 이 대지 위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그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고 우리는 그들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대했다. 그들은 박해자를 피해 종교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떼기의 땅만 내달라고 사정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청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더불어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옥수수와 고기를 베풀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에게
독한 물을 주었다. 독한 물이라는 게 위스키입니다. 우리 인디언들이 대대로 살아온 드넓은 대륙을 발견한 얼굴 흰 사람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오기 시작했다. 파도가 한번 밀려갔다가 돌아오면 더 많은 낯선 자들을 싣고 왔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들을 친구로 맞이했으며 그들 역시 우리를 형제라 불렀다. 우리는 그들을 믿었고 그들에게 더 넓은 지역을 내주었다. 머지않아 그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고 그들은 더 많은 땅을 원했다. 나중에는 아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전체를 손에 넣으려고 덤벼들었다. 우리는 눈이 번쩍 뜨였으며 마음이 몹시 불편해졌다. 곧이어 전투가 벌어졌다. 그들은 우리 인디언을 매수해 다른 인디언들과 싸우게 했고 그 결과 많은 인디언 부족이 멸망하기에 이르렀다. 또 그들은 독한 물을 들여와 우리더러 마시게 했고 그 결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대지는 우리의 조상들이 위대한 정령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조상들은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우리에게 이 대지를 물려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곳과 헤어질 수가 없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신성한 땅이다. 이곳에 흘른 우리 조상들의 피와 유해로 이루어져 있다. 이 드넓은 평원에 워싱턴의 얼굴 흰 대추장이 긴 칼과 총으로 무장한 병사들을 보내어 인디언들을 쓰러뜨렸다. 흰구름 추장이 이 추장의 어떤 추장의 그 이름인 모양입니다. 이름이 흰구름이. 흰구름 추장이 그토록 용감히 싸웠던 저 언덕배기엔 우리의 많은 전사들이 잠들어 있다. 남미 대륙과 마찬가지로 북미 대륙과 마찬가지로 남미 대륙도 유럽인들의 도래로 그 자연과 생태계가 계속 파괴되어 왔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마존 강의 길이가 약 6,500km,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을 10번 왕복하는 길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그 수량을 갖고 있는 강이고 그 강 주변에 엄청난 생태계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에서 바다로 흘려보내는 그 수량이 지구 전체에서 민물 강에서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는 지구 전체의 그 유량, 민물 유량의 20%를 아마존에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은 9개 나라에 걸쳐서 648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남한 면적의 약 65배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광활한 열대 우림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6만여 종 이상의 식물들과 2,500만 종 이상의 온갖 그 곤충들, 거미류, 지네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여 종의 물고기들이 있고 300종 이상의 포유류들이 있고 그 밖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이 1968년까지만 해도 그 아마존의 숲이 거의 손상되지 않고 보존되어 왔습니다. 근데 1970년대에 들어와서 남미 대륙에 여기저기서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쿠데타를 통해서
그 정권을 장악한 군사 정권들 아래에서 대규모 산업화와 식민 정책들이 도입되면서 이 아마존 숲이 잔인하게 파괴되고 훼손되어 왔습니다. 그 유럽이 그 대항해 시대 이후에 남미를 정복해서 남미 여기저기를 그 식민지로 만들고 이렇게 다스려 온 게 300년 정도 되는데, 그 300년에 걸쳐서 유럽이 지배하는 동안에 그 남미 대륙에서 이렇게 훼손된 숲의 그 산림의 규모는 100평방킬로미터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미 대륙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300년 동안에 그들이 다스렸어도 그렇게 많은 지역을 이렇게 그 훼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70년대에 들어와서 군사 독재 정권이 시작되면서 불과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3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숲이 사라졌습니다. 300년 동안 100평방킬로미터만 손을 댔는데 불과 한 20, 30년 사이에 30만 평방킬로미터의 숲을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좀 15분 동안 바깥 공기를 쐬시기 바랍니다.